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몫이다. 자, 오늘 저희는요 아주 소중한 정보 나누게 되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의학 전문 기자 이진환 기자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의학 전문 기자 이진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요 뭔가 자유분방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허한나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개그우먼 허한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워낙 뭐 에너지가 많아서 무대 위에서 정말 큰 웃음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한데 이번엔 또 말을 하는데도 네. 구애받는 게 별로 없어요. 벽이 없고 시어머님 관련해서 이게 참 믿을 수가 없는데 어머님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거 무슨 이야기인지 이거 좀 약간 설명이 필요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약간 이게 가짜 뉴스입니다,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잘못됐어요. 예. 알려주세요. 예, 시어머니 머리채가 아니라 시어머니 목덜미를. 목덜미도 이상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그 프로그램에서 네.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냐고 했더니 레슬링을 좀 배우고 싶다. 레슬링? 예. 예, 저랑 이제 링 위에 올라가서 예, 약간 선수 느낌으로 시합을 좀 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스포츠니까 예, 그래서 어머니 목덜미를 잡았는데 어머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잡혀놓고 좋아해요? 예, 예. 그래요. 자, 오늘 좀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기대가 된다. 이분이 어디로 튀어갈지 참 궁금한데요. 즐거운 시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오늘 본격적인 주제 나눠보겠습니다. 자, 요 뭐야? 9, 빨래방인데. 7, 6.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마 요 기억을 하실 거예요. 최근에 가장 봤어. 예, 예, 바로 이런 터졌어요? 우리나라는 아닌데 스페인에서 네. 있었던 일입니다. 요즘 뭐 코인 빨래방, 코인 세탁실 이런 거 많잖아요. 네. 아, 네. 그곳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이제 세탁물을 다 든 이 가방을 들고 나갔는데 퇴장 후 불과 10초 후에 그러니까요. 저렇게 대형 폭발 사고가 난 겁니다. 만약에 10초만 늦었더라도 뭐 잠시 누구 전화를 받느라고 서 있었더라도 크게 공변을 당할 뻔한 그런 우와. 이야기인데요. 이 보셨죠, 여러분도? 그러니까 정말 저 세탁실에 계셨다면 정말 네. 어떻게 되셨을까 너무 끔찍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저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그런 보장은 없잖아요. 야, 이건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두렵네. 네. 이런 상황은 뭐 일촉즉발, 절체절명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이런 생사의 갈림길 같은 사건, 사고 속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오늘 그에 관한 정보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확인하시죠. 나눔 몫이다 오늘의 주제는요. 실제 상황 알아야 산다. 위기 탈출. 몸신입니다. 위기 탈출. 예,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일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뭐 일상생활 속에서 119를 이용할 만큼 위급한 응급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위급 상황이라기보다는 네. 돈을 주고 벌침을 맞았어요, 제가. 돈을 주고 벌침을 맞았어요, 제가. 벌침. 네. 그 허벅지가 제가 되게 굵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제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벌침을 맞으면 다리 살이 빠진다길래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맞았는데 다리가 점점 두꺼워지면서 부어요? 열이 나면서 몸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한번 실려갔었던 적이 있어요. 아, 예. 여러분도 여러분 댁에서 아마 응급실을 가본 경험, 뭐 119를 있을 불렀던 거야. 경험이 있는 맞아요. 분들은 네. 지금도 가슴을 쓸어내리실 네. 것 같은데요.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탈출시켜줄 분 오늘 모셨는데요. 이분들은 뭐 그냥 어벤져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분이 아닙니다. 자, 어떤 분들일지 만나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정말 뵙기만 해도 든든한 맞아요.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직접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부학과 교수 남궁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방관 이창준입니다.
예, 응급의료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시는 또 환자들의 생명을 구해내시는 두 분 감사드리고요. 그 응급처치라는 게 그야말로 응급 상황이지만 처치도 빠르게 제대로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뭐 좀 시간을 놓쳐갖고 어려운 결과가 달랐던 그런 경우 좀 많이 보시죠. 네, 제가 있는 응급실에 평일에는 100명, 주말에 150명 정도의 환자가 매일 오는데요. 어머. 보면은 사고가 난 곳에서 응급조치를 잘못해서 목숨을 잃거나 혹은 나쁜 상황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은 저는 마음이 안타깝죠. 네. 네. 그래서 오늘 꼭 필요한 안전상식부터 최악의 응급사고에서 생존할 수 있는 노하우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든든합니다. 네. 이분들과 함께 오늘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내 몸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먹다가 심장이 마비돼서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끔찍한데요, 이거?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말도 안 돼. 자, 응급실에서 밤낮으로 정말 애쓰는 그런 의료진들이 많이 계신데 숱한 환자를 겪으신 만큼 기억나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네, 그럼요. 제가 올해로 응급실에서 일한 지 15년 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주했던 응급사고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응급사고의 유형 4가지를 오늘 뽑아봤습니다. 4가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응급사고인데요. 충격적인 응급사고 4위부터 확인하시죠. 4위. 최악의 응급사고 탑4. 술 때문에 때문에? 돌연사 할 뻔한 아들. 어이구. 포금을 한 건가요? 만취하셔가지고 어떻게 뭐. 그러니까, 네. 네, 일단은 정말 젊은 분들이 다수가 술을 먹고 쓰러져서 왔는데 꽤 마시던 사람들이. 네, 보호자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술을 마셨다는데 혈압도 낮고 맥박도 낮아서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이 누워 계셨어요. 아니, 술을 얼마나 드셨길래? 그래서 이미 심독성, 심장의 독성, 그래서 순환 부전 자체가 온 상황이었습니다. 독성이요? 아니, 대체 무슨 술을 마셨길래? 술을 만들어서 먹었나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아버지가 직접 담근 술을 이 아들이 놀러 간다니까 이게 좋은 술이다 라고 주신 겁니다. 선물로. 그래서 그 술을 몽땅 다 먹어버린 거예요. 네. 친구들끼리 같이. 같이 다. 나눠 먹었구나. 근데 그게 독초였던 거죠. 독초였던 거죠. 약초가 아니라. 독초. 그래서 이 젊은 분들은 전부 다 중환자실로 입원을 해서 수액을 맞고 독성을 빼낸 다음에야 퇴원을 하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중환자실 구경을 하신 거죠. 아니, 정말로 큰일 날 뻔한 일인데요. 독초랑 약초랑 이것을 일반 사람들이 구분하기란 구분 못해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예. 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구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흔히 먹는 이 독초와 약초를 조금 혼동스러운 거를 오늘 가져와서 사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어머나. 에잉? 너무 똑같이 생겼다. 와,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한나물 독초? 뭔가 그러니까 뾰족한 게 독초 같아요. 오른쪽이 뭔가 더 이렇게 날카로워. 그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풀떼기 아니에요? 나뭇잎 아니에요, 나뭇잎? 풀떼기? 저거 풀떼기? 명이나물인가? 멍이나무? 뭘까요? 정답 보여주세요. 맞아요? 명이나물이에요? 산마늘. 명이나물이다, 명이나물. 저 명이나물이다, 명이나물. 저 산마늘이 우리가 고깃집 삼겹살집에서 싸먹는 맞아요, 엄청 명이나물입니다. 오. 저거는 맛있는 정말 우리가 식용초고 옆에 있는 건 은방울꽃인데 저건 독초예요. 그래서 70대 여성이 실제로 허브차로 은방울꽃을 달여서 마셨는데 저런 것들이 신경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실조, 졸림, 근육 경련, 호흡 부전, 복통 등의 증상을 호소해서 실려온 적이 있습니다. 산마늘의 잎은 잎끝이 둥급니다. 거기다가 저건 마늘 향이 나요. 풀에서. 예, 풀에서 마늘 향이 심하게 나죠. 은방울꽃은 잎끝이 뾰족하고 그러네. 향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은방울 꽃의 경우에는 흰색의 꽃들이 여러 개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보시면 구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조심해야겠다.
모르는 건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저희가 그뭐 생나물과 독초를 지금 구분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구분하기 어려운지 또 다른 예를 한번 보시죠. 어이구야. 오른쪽이 조금 기분 나쁘게 생겼네. 나도 그게 약간 너무 쭈글쭈글 오른쪽에는 주름이 많네. 주름만 기분 나빠. 힘줄이 많이 튀어나왔어요. 뭐 아는 나물 좀 얘기해 보세요. 깻잎. 깻잎이 저렇게 생겼구나. 깻잎은 아니다. 오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시장에서 볼 수 있는 나물 종류가 몇 가지가 안 네. 되거든요. 취나물.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가운데 정답이 있을지 아, 진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보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지. 곰치 동이나물. 고기나물은 뭐야? 이 첫 번째는 우리가 봄나물로 즐겨 먹는 곰치죠. 우리 요즘에 아주 맛있는데. 예, 식탁에 많이 올라오죠. 된장에다 네. 그냥. 동이나물은 독성이 있습니다. 이 역시 식물, 신경 독성이 있어서 40대 여성이 동이나물 섭취 후에 네. 이 입이 저리고 아이고. 사지가 저리고 어지럽고 시야가 약간 흐려지면서 복통까지 발생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모르는 거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잎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곰치는 잎의 톱니가 날카롭고 뾰족하지만요. 동이나물은 톱니가 비교적 좀 둔한 편입니다. 아, 그러네. 근데 그런 독초를 접하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먹게 됐든지 뭐 피부에 닿는다든지 그런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맞아. 네, 제가 이 방송 최초로 산에서 독성이 있는 식물을 드셨을 때 네. 섭취하면 해독 효과가 있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건 예. 바로 네. 바로 네. 한 번 더 해보실까요? 길게 해야 되죠? 네, 자, 그것은 바로. 그것은 바로 네네. 바로 네네. 그래요, 여러분. 네. 상황극으로 그냥 알려드릴 수 없고요. 상황극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아, 자기야. 아, 주말에는 피곤한데 좀 쉬면 안 돼? 왜 갑자기 주말에 등산이야, 등산은? 자기야, 이리 와. 나는 자기가 정말 튼튼하고 건강한 남자였으면 좋겠어. 어? 자, 내가 얼마나 힘이 좋은데? 정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야. 어머, 여보. 여기 봐, 이거. 어? 뭐야, 이게? 명이나물. 이게 남자한테 그렇게 좋대. 진짜. 이거. 명이나물. 이거. 먹어봐. 왜? 먹어봐. 먹어야 끝나. 아, 싫어. 아니, 먹어봐. 진짜. 아니, 먹으라니까, 얼른. 오늘 이거 먹고 자기랑 오늘 밤에, 여보, 이거 자기가 먹고 내가? 오늘 밤 친구들이랑 밤사 가서 신나게 노는 게 어때? 아니야. 자기가 먹어봐, 얼른. 벌려. 조금 먹어봐, 조금. 조금 먹어. 씹어. 옳지. 이거 비싼 거야, 이거. 옳지, 잘 먹는다. 잠깐. 왜 그래? 왜 그래? 어머. 어머, 왜 이래? 왜 이래? 자연스럽게 뱉네? 어머, 이렇게 자연스럽게 뱉어. 누워봐. 독충 봐봐. 어떡해. 뭘 뿌려? 독충 봐봐. 여보, 이거 좀 먹어봐. 그게 뭘 가방에서 수박. 이거 꼭대기에서 먹으려고 갖고 온 거야, 내가. 여보, 이거 좀 먹어봐봐. 먹어봐. 알았어. 넘겨야 돼. 독성을 넘겨야 돼. 왜 갑자기 수박을 끓이니까? 어때? 괜찮아? 알아. 괜찮은 거 같은데? 괜찮아? 어머, 아닌가 봐. 수박이 아닌가 봐. 어떻게. 잠깐만 있어봐봐. 아니, 물 먹어. 말을 맞다고. 물로 이렇게 삼켜봐. 꿀꺽 삼켜봐. 주는 대로 먹네. 꿀꺽 삼켜봐. 어때? 괜찮아? 여보, 안 돼. 나 과부 되기 싫어. 여보, 나 과부 되기 싫어. 자, 여러분 보시기엔 어떠세요? 이게 좀 처치를 제대로 한 것 같으세요? 저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산에 갈 때마다 수박 한 통을 배낭에다 메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물도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왜 약간 좀 희석. 이렇게 좀 희석? 희석이 좀 되지 않을까? 물을 많이 먹으면.
몇 통을 먹어야 돼? 제가 생각하기에 이 물도 아니고 수박도 아니고 저 까만 가루가 뭘까? 예. 가루. 찍은 거죠. 실제로 이 산에서 독성 있는 식물을 섭취했을 때 그리고 그 외에도 독성을 빨아들일 수 있는 물질이 있는데 오. 바로 숯가루입니다. 숯가루. 네. 수출 먹는다고요? 네, 실제로 저희 응급의학과에서 의학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약물입니다. 이 활성탄이 우리가 나쁜 것들을 대박. 빨아들인다고 하죠. 숯이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다고 네네네. 하죠. 그래서 실제 독성 물질을 먹거나 우리 인체에 해가 되는 물질을 먹었을 때 이 숯가루를 섭취하면은 이게 흡착 효과가 있어서 독을 빨아들여서 그게 그대로 대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실제 가루를 좀 이렇게 해서 예, 마치 요걸 조금 준비를 해갖고 다녀도 좋겠네요. 그러면 아니 근데 이 숟가루를 이걸 먹는다. 얼마나 어떻게 맞아,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그냥 숯을 드시면 안 되고 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식용으로 판매되는 이런 숯가루만 숟가루가 있어요? 하고요. 네. 네, 이게 물리적으로 이 가루를 그대로 먹으면은 우리가 흡임성 폐렴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병원에서도 물 100ml에서 200ml 정도의 걸쭉하게 개서 이 액체를 먹입니다. 근데 너무 많이 드시면 이게 그 물리적으로 위장관을 막을 수가 있어서 주의하셔야 되고 또 이게 독성 물질을 해독한다고 평소에 드시면 이 해독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평소에 드시는 약효까지 다 빨아먹어요. 어머. 그래서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응급 상황에서만 해야 되는군요. 응급 상황에서만 드시면 도움이 되고 이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바로 병원에 와주시면 그리고 식용으로 된 거? 무엇보다 독초를 잘 피해야 되고 아무 풀이나 드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응급의학과 남궁인 교수가 경험한 최악의 응급 사고 이번에 3위를 보실까요? 뭘까? 사위도 셌는데. 뭐야? 애기다. 뭐야? 애기가 어디 있는 거야 지금? 그래, 너무 위험한 상황. 근데 침대로 떨어져. 침대 어디 모서리에 있다가. 뭐야? 실제 상황입니다. 최악의 응급사고 살짝 넘어졌는데 사망? 나 저거 너무 놀랐어. 너무 위험하다.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아니 저도 해놨거든요. 그러시구나. 바로 떼야 되겠다. 혹시. 저도 심지어 저렇게 넘어졌어요, 저는. 어머, 하다가요? 네, 하다가. 아니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낙상 사고를 겪었다 하면은 뭐 뼈가 부러지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망한다 이건 솔직히 진짜 넘어져서 너무 많이 간 것 같은데. 맞아. 응급처치가 현장에서 안 되면은 뼈가 제대로 붙지 않아서 구부러진, 불유압되거나 기능상의 장애가 남을 수도 있고 또 이 뼈랑 같이 신경, 혈관, 근육, 인대 같은 게 전부 다 손상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손발이 저린다든지 혹은 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심해진다든지 기능상에 이 마비가 와서 수술 필드가 더 넓어지거나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저도 이제 무대에서 뒤로 떨어진 적이 한 번 있는데 뼈가 만약에 부러졌을 때 그 응급 처치하는 방법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거 자, 그래서 그 방법 저희가 또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골절 당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걸로 부목을 대서 이렇게 오시면은 가장 우리가 부작용 없이 나을 수 있는데요. 제가 부목을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부러진 골절 상황에서 보면은 보통 이렇게 휘어져 계세요. 진짜 육안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억지로 갖다 맞추려고 하면은 그 상황에서 혈관이 터진다든지 신경이 손상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진 말고 다만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 저희가 또 되게 어려우니까 약간 당길 수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골절이 있으면 이 팔 자체가 짧아져요. 근육이 이렇게 당기니까. 그래서 약간 이렇게 당겨서 부목을 대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딱딱한 반지. 같은 것들을 단단한 것들을 이렇게 아래에 대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당겨서 정복을 가볍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살살 이렇게 당겨주신 이거 처음 다음에 들었어요. 이게 줄어드니까 그걸 그러니까요. 조금 당겨라. 네, 약간 당긴 다음에 이 앞부분부터 살살 이렇게 먼 곳부터. 네, 먼 곳부터 천천히 감아주시면 이렇게합니다. 핀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옳지. 그냥 딱 끼우면은 네. 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 또 이런 작업을 늘 하시는 분이 이창준 소방관 아니십니까? 아, 네네. 네. 만약에 주변에 이제 부목이 없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나무 판자 여러 겹 접은 뭐 신문지, 종이 상자 등 단단한 물건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낙상 사고로 골절을 저렇게 입으면은 네. 일단 119에 얼른 신고를 하는 게 네. 우선인데 이렇게 사지같이 고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고정을 해서 합병증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응급실에서 만난 최악의 응급사고 이번에 2위로 가보죠. 자, 찌개 국물에 피부가 삼겨지다. 자, 찌개 국물에 피부가 삼겨지다. 이건 화상인데, 찌개 국물에, 야. 얼마나 찌개, 국, 탕, 해장국, 어디 뭐 수프 같은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화상을 입으신 분들이 네. 모두 모이는 곳이 응급실입니다. 그렇죠. 화상 자체가 높은 온도에 일단은 물체나 이런 액체가 신체에 접촉하면서 발생하는 사고고요. 이 피부가 표피층 그리고 진피층 밑에 피하지방 층으로 나누는데 이 피부 자체가 이 화상 종류가 손상 깊이와 면적에 따라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치료 방침도 달라집니다. 쉽게 비교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와. 이도만 해도 이렇게 되는구나. 우와. 이도만 해도 이렇게 되는구나. 네. 첫 번째는 1도 화상인데 표피층만 손상된 경우고 그래서 따끔거리고 붉어지고 가벼운 통증이 나타나는 정도인데 이때 이제 2도 화상부터는 본격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저렇게 화상 아파요. 보이시는 것처럼 물집이 생기고 감염의 위험이 커지고 흉터가 지는 정도가 2도고요. 또 3도는 보기만 해도 정말 끔찍하죠. 저 3도는 아래 피하 지방까지 전부 다 타서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아유. 이때는 거의 통증을 느끼질 못하세요. 이 신경이 파괴되고 아이고. 또 이 화상 부위에서 분비되는 물질들이 이 혈관에서 조직으로 빠져나가는 체액을 증가시켜서 부종까지도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런 정도 되면은 우리가 다른 곳에서 피부를 이식해서 덮어주는 그런 치료까지 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꼭 100도가 안 넘어도 2도나 3도 화상 입을 수가 있습니다. 섭씨 60도 온도에서는 약 5초 동안의 접촉만으로 깊은 2도 화상을 입을 수 있고요. 섭씨 40에서 45도에서 한두 시간 접촉해도 화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 7, 80도 정도 되는 뜨거운 커피가 바지에 쏟아져서 그때 바지를 바로 벗질 못해가지고 아이고, 접촉 벗어야 시간이 굉장히 되는데. 길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3도 화상을 입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지 배워야겠습니다. 네. 네. 화상 응급처치에 좀 언뜻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앞에 이 5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하나씩 뭐 어떤 게 좋을지를 한번 선택을 하시면 어떨까 네, 하는 생각이 해볼까요? 들고요. 저는 얼음입니다. 얼음. 왜냐면 저도 여기 화상을 입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열을 식히려고 얼음 주머니를 만들어서 이렇게 열을 식혔거든요. 그게 약간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서 얼음. 저는 무슨 상관이 있어? 정답이 있어요. 네. 요거. 아. 이걸 저희 할머니께서 항상 제가 화상에 입으면 꼭 이걸 발라야 맞아요, 된다고. 맞아요. 제품마다 다 있었고. 그리고 여름에 우리 그 막 여름방들 많이 타잖아요. 맞아, 그럴 맞아. 때도 항상 요거를 발라주셨거든요. 입술을 틀 때 바르는 거예요. 저도 여기 제 정답이 있어요. 뭐요? 제가 중학교 때 콩나물국을 뒤집어 썼을 때
엄마가 내내 감자를 갈아서 제 온 등에다 아. 그래서 그게 뜨거워지면 또다시 벗겨내고 또다시 새 감자를 붙여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뜨거운 열기를 빼주셨어요. 감자 팩을 하셨군요. 아니, 그러면 이용식 씨 원하는 게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남아있죠. 남아있어요? 그럼 제대로 고르지를 못했어요. 아. 이건 민간요법 이런 건 얘기하면 안 돼. 이건 튀겨 먹는 거야. 이건 튀겨 먹는 거야. 뭐 쪄먹든지. 먹는 거다. 여기서 정말 물로 그 화상 부위를 이렇게 넣어서 씻어내려야 돼. 씻어내리고. 아니게 국물. 미지근한 물은 열을 식힐 수가 없는데. 여보세요. 네? 물은 다 물인 줄 알아. 뭘 나죠? 자, 원기준 씨에겐 한 가지가 남아있는 게 뭐예요? 이거 뭐예요? 뭐예요? 이 송곳인 것 같은데요. 아니 이거 뭐에 근데 쓰는 이거 거예요? 진짜 자, 정답이 아닐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 그냥 다른 곳을 찔러서 아픈 거를 좀 나눠야 되나? 아니 이게 예, 아하, 그래요. 자, 이 가운데 정답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정답은 예. 자, 이 가운데 정답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정답은 예. 물을 고른 이용식 씨. 물을 고른 이용식 씨. 정말 고맙습니다. 진짜요? 네. 대부분의 화상이 일단 초기 처치는 물이 가장 유리합니다. 기본적으로 화상은 열 손상인데 이 열기가 피부 안에 들어가서 심부에 열기가 남아서 지속적으로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요. 병원에 오셔도 가장 먼저 하는 게 쿨링입니다. 식히는 거죠. 그래서 물이 열기를 계속 덜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화상 치료를 돕고요. 또 화상이 우리가 피부가 달아나는 거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있는데 충분한 물로 씻어주면 이 균 자체를 달아나게 씻어내 닦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근데 할머니가 저희 할머니 그러셨거든요. 밭땡린을 무조건 발라야 된다고. 나중엔 몰라도 초기에는 밭생린을 바로 바르면은 이 열기가 나가지 못해서 오히려 하기가 심해져서 손상이 계속될 수 있어요. 할머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할머니가 밭땡린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근데 아까 쿨링 효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사실 물보다는 얼음이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얼음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얼음 주머니를 하면은 이것도 효과적일 수가 있는데 이 얼음이 직접적으로 닿으면은 약간 동상처럼 맞아요. 맞아. 피부 자체를 파괴시킬 수도 있고 또 혈관이 수축하니까 이 순환을 좀 안 좋게 해서 초기 처치에는 좀 조심스럽게 써야 합니다. 교수님, 그렇군요. 네. 혹시 송곳은 절대 필요 없나요? 송곳은 사실 이 물집이 생기면 물집 많이 터트려 오시는데 이 물집을 생기는 게 물집이 자연 보호막입니다. 우리 몸이 피부를 보호하려고 만드는 거라서 억지로 제거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 엄마는 하루 종일 내내 감자를 등에다 붙여주셨거든요. 이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자뿐만 아니라 오이도 있고 뭐 네. 많잖아요. 초기에는 우리가 피부가 달아나 있는데 이 감자라든지 알로에를 바르면 감염 위험도 있고 초기 처치에는 좀 맞지 않습니다. 물로 하려는데 왜 자꾸 또 하나는 화상도 화상이지만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화재. 진짜 당황스럽거든요. 최근에는 특히 또 캠핑 뭐 이런 것들이 또 뭐 많은 분들이 즐기는 맞아요. 레포츠가 되면서 네. 부탄가스라든지 이소가스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한 문제도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홈파티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캠핑 하시는 분들이 늘면서 이제 부탄가스 사고 발생이 좀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2022년에 발생한 전체 가스 사고의 21.9%가 부탄캔 그리고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와. 관련된 사고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실제 그 사고 현장을 담은 영상 준비했습니다. 그냥 튀어나갔나 봐. 아, 이거 뭐 너무 가까이 불 앞에 있다가 아니 가스. 저걸 저기다 왜 세워놨어? 저걸 저기다 왜 세워놨어? 어머. 터졌어. 와. 뭐야? 이건 차에 이건 차에 차에 두었다가 차량 온도가 높아지면서 아마 발생한 사고 같은데. 오! 네?
그래요. 이런 우와, 지금 날아갔어요, 지금. 네. 위력이 저렇게 커요? 그러니까 이게 예. 이건 진짜 너무 놀라셨죠. 근데 이제 집에서 고기 먹을 때 가스 버너를 자주 쓰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 왜 폭발을 하는 거예요? 가스 불 옆에 이제 부탄 캔이 직접적으로 가열돼서 폭발하기도 하고요. 뜨거워지는구나. 받침대보다 조금 더 큰 불판을 사용하시면 휴대용 가스레인지의 복사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부탄 캔의 내부 압력을 상승시켜서 파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저희 이렇게 휴대용 가스레인지는 요만한데 막 이만한 냄비 올려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 큰 거 쓰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 아니지. 고기 구워줄 때 고기 제가 구울 때 캔을 캔이 쓰잖아요. 크잖아요. 그런 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머머머. 자, 그러면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응급실에서 만난 최악의 응급사고 1위는 무엇일까요? 제일 무섭다. 실제 영상으로 준비했어요. 지금까지도 더 최악이 남아있어. 충격적인데 더 무서워. 하지 마. 아이고, 네. 걸렸어. 아이구나. 구도로 들어갔나 보다. 좀 맞게 하는 거예요. 낙지. 나왔어 지금. 나왔어. 아니 어쩌려고. 엄마가 살렸어. 아니 얼마 엄마가 살렸어. 야, 최악의 응급사고 1위는요 낙지 먹다가 큰일 날 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생각만 해도 정말 얼마나 지금. 너무 끔찍한데 그래도 엄마가 어떻게 저렇게 빨리 응급처치를 했는지 그러니까. 그것도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제 동생이 그 10원짜리 동전을 먹은 거예요. 예전에 왜 이렇게 동전을 많이 근데 먹었는데 그게 이제 기도로 들어가서 그 저희 엄마는 거꾸로 들어가지고 그 배를 해가지고 나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있구나. 네. 이 영상의 주인공이 아까부터 지금 에? 성우 씨 뒤에 앉아 계신 저분이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깜찍한 두 딸의 엄마 37살 이구슬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쭉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기 한 3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여느 때와 같이 신랑이랑 그때 이제 첫째 딸인데 첫째 딸이 두 돌을 같이 낳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딸이 사실 어린 나이긴 하지만 낙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낙지를 먹었던 경험도 있고 잘게 잘라서 낙지를 준다고 줬는데 산낙지를 네. 대단한 식성입니다. 수도 있는데 생으로 그냥 탕탕이보다도 더 잘게 잘라줬는데 이제 아기가 맛있어서 여러 개를 겹쳐서 먹고 애들 계속 넣어. 네, 그러다가 탁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영상처럼 아기가 캑캑거리길래 저는 단순히 그냥 사례가 걸렸구나 라고 생각하고 등을 살살 쳐줬는데 아기 얼굴이 갑자기 겁에 질린 표정으로 변하더니 소리도 못 내고 숨도 못 쉬고 딱 그런 표정을 딱 보게 된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이거는 큰일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엄마 입장에서 당황해서 뭣도 못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응급처치를 바로 잘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머리는 새하였어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119를 불러야 되나? 네. 근데 119를 불러도 최소 5분은 걸릴 그렇죠, 거고 시간이. 그러면 사실 5분 안에 아이는 잘못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알고 있었던 하임리히법이라는 응급처치를 네. 어디서 본 게 있었던 거죠? 하임리. 사실은 제가 응급실에서 10년 일을 한 그러시구나. 아유, 세상에. 제가 응급실에서 10년 일을 하긴 했지만 응급실에서 단 한 번도 하임리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그렇구나. 알고만 계셨구나. 받았잖아. 근데 옆에 남편분도 계셨는데 사실 남편분은 아무것도 못 하시고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그분은 굳었어. 너무 놀라셔가지고. 정말 너무 다행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용감하다 이 말이 없어. 대단하다. 그래서 이 기도 폐색이 정말 위험한 게 지금까지 멀쩡한 아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뭘 잘못 먹다가 그대로 사망으로 직결할 수 있어서 제가 탑 1으로 뽑았거든요. 특히 떡이라든지
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리는데요. 우리가 코와 입으로 마신 공기가 인후두랑 기관을 거쳐서 우리가 폐로 돌아가는데 아유. 여기가 어디든 하나든 막히면 우리가 기도 폐색이 오는 거죠. 그래서 막힐 경우 일단은 숨쉬기가 어려워요. 캑캑거리면서 목 뒤가 막힌 이런 불편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저렇게 완벽히 막혀버리면은 제가 눈앞에서 몇 번 봤는데 진짜 손발이 파래져요. 실시간으로 파래집니다. 네, 산소가 안 들어가니까. 호흡 자체가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렇게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하면서 말을 절대 할 수가 없고요. 그대로 실신하거나 혹은 사망까지 그대로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구슬 씨는 따님은 그 하임 리히법을 받고 바로 괜찮아졌나요? 네, 다행히 낙지가 나오자마자 이제 기도가 개방이 돼서 바로 괜찮아졌어요. 혹시 그 이후로도 아이가 낙지를 먹나요? 네, 아주 나를 아프게 한 아이쿠, 낙지, 아이쿠. 나를 아프게 한 낙지. 아, 진짜? 이 영상을 제 개인 채널에 올렸었었는데 댓글로 어떻게 어린아이에게 낙지를 먹이냐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기도 폐쇄를 일으키는 거는 낙지여서가 아니라 말씀하셨지만 어떤 음식이든 기도 폐쇄를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낙지가 문제가 되는 건 낙지가 아니죠. 붙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낙지를 그쵸. 아주 네. 잘게 잘랐기 때문에 전혀 네. 문제가 없는 건데 그게 기도로 많이. 들어갔을 뿐인 거죠. 아, 근데 저도 정말 남일 같지가 않은 게 제 딸도 지금 딱 2돌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하임 리히법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배워야 돼. 아빠들은 다 네. 배워야 돼. 이 기회에 제대로 한번 네. 해봅시다. 네. 네, 제가 하임리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은 환자를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이 막힌 증후가 분명히 있어요. 말을 못하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목에 뭔가 막혔나요? 했을 때 말을 못하니까 끄덕끄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바로 하임리를 하는 거예요. 등 뒤로 가서 오른손을 이렇게 명치 쪽 앞에 두고 명치 쪽 앞에 두고 명치에. 왼손으로 감싼 다음에 자, 이 횡격막을 위로 이렇게 압력을 올려서 이 기도가 막힌 거를 탁 한 번에 압력을 줘서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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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시 누르는 게 아니라 탁탁탁 한 번에 압력을 세게 줘야 되니까. 횡격막의 가장 아래쪽을 한 거군요. 잠깐만요. 위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왔어요. 이미 나왔나요? 나왔어요. 와. 어때요? 그 압력이 원기준 씨? 그 아니, 압력이 근데 생각보다 조금 강한가요? 생각보다 강해요. 생각보다 강하고 정말 이게 밑에서 뭐가 훅 하고 나오는 느낌이 들어요. 아, 그렇구나. 확실히 이렇게 나오면은 네. 이제 살아난 거예요. 네. 괜찮은데 안 나오고 환자분이 처지고 의식을 잃어버리면은 바로 눕혀서 구급대원분이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체인지. 해볼까요? 네네. 자, 목이 막혔나요? 아, 네. 아니요. 아, 네. 아니요. 이 연기를 당하는 건 저도 처음이라. 예. 자, 원기준 씨 한번 해보시죠. 뭐 막혀 하임리 히법. 자, 명치에 오른손을 대고 제가 갖다 대. 왼손을 잡고 위로 횡격막을 올리듯이 진짜 새끼야. 진짜 새끼야.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낙지뿐만이 아니라 의외로 뭐 여러 가지를 삼켜서 오는 경우들이 있다면서요? 정말 사람이 네. 삼킬 수 있는 게 다양하고 이런 것까지 삼키시나 싶을 정도의 물건들을 드시는 분들이 뭘까요? 이거 많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른이? 뭘 삼켜? 그게 뱃속에서 나온 건가 이런 봐. 거 뭐야 저게? 뭐야 저게? 그게 뱃속에서 나온 건가 이런 봐. 거 뭐야 저게? 껍질. 핫소스 껍질? 그 비닐 껍질이요? 그 일단 칫솔이 발견됐는데요. 이 칫솔을 삼킨 분은 이 치아를 닦다가 깊은 곳을 이렇게 닦고 싶어서 닦다가 삼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칫솔이 기도로 막았으면 정말 위험했을 텐데 다행히 식도로 들어가셨습니다. 꿀꺽 삼키셨어요. 그래서 위 안에서 지금 위 안에 칫솔이 들어있는 거고요. 이럴 때는 하임리법을 사용할 수가 없고 내시경으로 빼내는 게 안전해서 내시경으로 빼드렸습니다. 또 저 핫소스 껍질은 피자를 드시다가 우리가 핫소스 뜯고 이렇게 막 드시다가 위에 같이 모르고 붙은 채로 드신 거죠. 사람이 삼킬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굿을
바둑알 아, 이렇게 맞아. 뭉툭한 거는 아이들. 이 지금 뾰족하지 않으니까 이게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네. 배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다만 저런 핫소스 껍질 같은 거는 내려가질 않아요. 걸렸구나. 또 칫솔은 기니까 빠져나가질 않습니다. 붙어 있어. 그래서 내시경으로 다 빼내야 합니다. 와, 충격적이야. 이제 이런 일까지 있다라고 하는 거 예, 당부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시죠. 이런 위급 상황 쭉 전달하시면서. 네, 일단 마지막으로 제가 근데 응급실에 일하는 입장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응급실에 오면은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왜 빨리 진료해주지 않느냐고 맞아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특히 화를 내시는 물어보는 게 아니라. 분들까지 계신데 응급실은 사실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선착순이 아닙니다. 저희가 위급한 질환 환자를 우선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남궁 선생님 얘기를 조금 더 붙이자면요. 그 응급실에 환자가 도착하면 케이타스라고 하는 한국형 응급 환자 분류가 있습니다. 총 5단계로 나누게 되는데 응급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가벼운 감기라든지 장염, 설사 등의 진료는 순위에서 좀 밀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요. 이 응급실에 갈 정도의 상황이면 정말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급한데 뭐 돈이나 지갑이나 뭐 맞아, 어떤 비상 그런 것들을 챙기지 못하고 환자만 데리고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아, 요즘은요. 응급실에는 돈 없이 가셔도 됩니다. 진짜요? 응급의료비 대불 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응급 상황에서 국가가 의료기관에 돈을 대신 내주고 네.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게 상환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다만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이런 다발성 외상, 또 급성 호흡 질환 등의 법률이 인정한 응급 상황이 있는데요. 그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위급 상황에서의 정말 유익한 그 처치법 저희가 배웠네요. 남궁인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왜 그래? 충전하다가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가 늘 하는 거잖아요. 너무 끔찍한데요, 이거? 자, 지금부터 소방관 이창준 몸시인이 꼽은 최악의 응급사고는 무엇인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왜 그래? 왜 그래? 저게 어디야? PC방인데. 근데 스마트폰을 충전하다가 핸드폰 충전하다 심장마비까지? 핸드폰 충전하다 심장마비까지? 우리가 늘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너무 끔찍한데요, 이거? 감전사고 때문인데요. 실제로 손상된 전선을 손으로 직접 만지거나 또는 전자기기에 이제 충전부에 신체의 일부가 접촉되었을 때 감전이 발생하는 사고가 가정에서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근육 수축 그리고 호흡 정지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심장이 마비돼서 생명에 큰 위협을 겪게 됩니다. 실제로 2020년에 프랑스에 거주하는 한 소녀가 목욕 중에 자신이 충전하던 핸드폰을 물속으로 떨어뜨리면서 감전돼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게 핸드폰을 충전하다가도 감전을 당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우리 모두가 다 당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빨리 응급처치법을 배워야 되겠어요. 배워야 돼. 이건 배워야 돼. 네, 제가 감전 시에 응급처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처음에 전기가 안 통하는 물체 위로 올라서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없을 경우에 집에 보시면은 주방이나 욕실에 보면은 전기 안 통하는 고무로 된 물체들 많죠.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하셔가지고 일단 내 안전부터 챙기신 이후에 그다음에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체들 예를 들어 쉽게 이런 신발 고무로 돼 있는 제품 있죠. 이런 것들 이용하셔가지고 지금 감전되고 있는 물체 그리고 환자와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아, 지금 이제 충전 줄이라고 생각한다면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충전 줄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감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후에 이제 이분이 또 이 위치에서 어떤 감전 사항이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위에서 이탈시켜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수건 같은 또 손 대지 마시고 이런 수건 같은 걸 이용해서 다리를 감싸서
이런 식으로 아. 당겨서 이 자리를 이탈시켜 주시면 됩니다. 마른 수건을 이용한다. 네. 무조건 손을 재면 안 되는군요. 그게 네네. 직접 포인트네요. 하면 안 돼. 네네네. 예. 응급처치 하시기 전에 119에 신고하시는 게 우선이고요. 네. 네네. 혹시나 미세전류나 잔류전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전당한 분을 가급적 손으로 만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소방관이 만난 최악의 응급사고입니다. 2위 보시겠습니다. 2위는요, 벌에 쓰였는데 쇼크로 역시 목숨을 잃다. 예. 이런 신고가 많이 들어오죠. 아, 네. 네. 저희는 이제 벌에 쏘였다는 신고도 많고 벌집 제거를 해달라는 이런 신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특히 지금 같은 이제 봄철에는 날씨가 풀리면서 등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제 단체로 벌에 쏘이셔가지고 한 20-30명 분 단체로 쏘이셔가지고 저희 구급대원을 기다린 일도 있었어요. 자, 그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 동안 벌에 쏘여서 진료받은 환자는 약 64,500여 명 정도라고 합니다. 연간 10,000명이 넘는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시기가 바로 8월과 9월입니다. 이때가 벌의 산란기거든요. 벌의 개체수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사람의 작은 행동에도 벌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정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중학교 때 네. 저희 온 집안이 이제 밤을 따러 양평에 간 적이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그 땅벌 있잖아요. 그 새까만 거. 네, 벌집을 밟으신 거예요. 벌집을 밟으신 거예요. 어머 어머. 갑자기 벌들이 정말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시커멓게 몰려와요. 그럼 할머님께서 봉변을. 할머니, 온 엄마, 가족이 삼촌, 저 우리 일가족이 다 벌의 공격을 받아서 네, 그때 응급실 한번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벌에 쏘인다고 죽는 건 좀 벌에 쏘이면 빠르게 1시간 이내로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1시간 이내로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벌에 쏘이는 그 부위도 중요한가? 아니에요? 뭐 벌에 쏘여서 내 몸에 들어오는 그 벌 독에 의한 반응이기 때문에 어디 쏘였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흔히 벌 자체 독 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몸이 이 독에 반응하기 위해서 나오는 항체 반응. 여러분들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들어봤죠. 예, 그런 식으로 우리 몸에서 나오는 항체들이 너무 과다하게 나오면서 쇼크가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거예요. 벌에 쏘인 뒤에 뭐 어지럽고 뭐 경련이 일어나고 호흡이 곤란해지고 심장이 막 뛰게 되는 이런 증상을 느끼는 경우를 우리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반드시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만약 벌에 쏘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에 그 상황극으로 이 구급처치법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대되네요. 아, 여보, 빨리 와, 빨리. 같이 좀 가. 아, 이거 봐. 아니 그렇게 혼자 막 빨리 가면 같이 나온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손잡고 이렇게 같이 이거 봐. 결혼 20년 됐으면 같이 걷는 게 아니야. 뒤따라오는 거야. 왜? 그걸 뭘 같이 걸어가, 같이. 사람들 쳐다보게. 같이 가. 여보, 이 꽃이 굉장히 이쁜데 저쪽 가서 사진 좀 찍어봐. 아유, 혼자 이봐요. 꽃이 여기 있는데 무슨 거기 꽃이랑 사진을 찍어 나랑 같이 찍으면 되겠네. 이렇게 봐. 아, 꽃이 이거 봐. 꽃도 꽃나름이야. 뭐라고? 이 꽃하고 그 꽃하고 다른 꽃이야, 종류가. 어머, 정말 말 막하네 이 사람이. 아유, 얘가 뭐? 어머, 왜 그래? 물렸어. 벌이 쐈어 지금. 빨리. 어머, 어떡하면 좋아. 이거 어떻게 빨리. 그러니까 내가 조심하라지. 잠깐만 기다려봐. 아유, 이거 어떡하니? 난 벌했어. 이거 벌했어. 아우, 이거 정말 큰일 난다는데. 손이 이거 뭐야 지금? 이게 지금 레몬이잖아. 어디? 레몬. 이게 지금 레몬이잖아. 어디? 레몬. 아니, 레몬을 왜 갖고 왔어? 이 레몬의 산성이 이 벌의 독을 희석시켜준다니까. 중화시켜준다니까. 아니, 이 산에서 레몬이 갑자기 어떻게 나왔어? 아유, 이거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어떻게 나왔어? 아유,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나오세요. 밑에만.
나오세요. 여기 이걸로 소독을 해. 아니 천재야 너 웬일이니? 아빠, 저 딸이에요. 아빠, 저 딸이에요. 야 물에 물리니까 정신이 없다. 그래서 이거 뭐야 지금? 이거 소독을 해야 되는데 소독약이 없어서 이걸로 소독. 이게 뭐냐니까? 콜라. 아빠! 발라야 돼? 발라야 돼? 어머니! 아니 천재 너는 웬일이? 나 딸이야, 언니, 아빠! 천재 너는 웬일이? 나 딸이야, 언니, 아빠! 정신 알았어? 내가 이거 뽑아줄게. 가만 있어봐. 머리 뽑았어! 다시! 어머 얘는 찌르고 있어 지금. 아니 세상에. 아빠! 뽑아야 돼! 독침을 내가 뽑아줄게. 레몬으로 이거 돼 레몬. 레몬. 이 가운데 벌에 쓰였을 때 적합한 방법이 있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콜라다, 콜라. 네, 그분은 바로 이 가운데 벌에 쓰였을 때 적합한 방법이 있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콜라다, 콜라. 네, 그분은 바로 임예진 씨입니다. 임예진 씨입니다. 레몬? 말도 안 돼. 진짜. 진짜? 벌 꽁무니에 있는 침에는 독을 쏘는 분비선이 2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선에서는 휘발성 산성액이 나오고 다른 선에서는 이제 비휘발성 알칼리액이 분비되는데요. 이때 말벌의 경우 비휘발성 알칼리액이 더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네. 말벌의 독은 알칼리성을 띠게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레몬과 같은 산성 물질을 발라주시게 되면 독성이 중화 또는 완화되는 거예요. 만약에 레몬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급할 때는 식초를 바로 쓰시지 말고 물에 희석하셔서 쓰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아까 두 분 따님은 콜라랑 핀셋을 이용을 했는데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 네. 말벌의 독침에는 독주머니가 부착이 돼 있기 때문에 쏘였을 경우에 이제 피부 조직으로 독이 퍼질 수 있어요. 네. 이때 핀셋으로 한 번에 뽑아내지 않고 계속 자극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독이 더 퍼질 수 있어요. 또 탄산음료, 요거는 달콤한 성분으로 오히려 근처에 있는 벌을 더 자극해서 나에게와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아빠한테 몹쓸 짓을 했어요. 자, 우리 소방관 이창준 몸신이 꼽은 최악의 응급사고 1위는 무엇일까요? 이것보다 더한 것이 있다는데 1위. 보시죠. 비가 쏟아지는 늦은 밤. 택시 뒷자리에 중년 남성이 앉아 휴대전화를 쳐다봅니다. 잠시 뒤 다리가 풀리더니 쥐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툭 부러뜨립니다. 쥐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툭 부러뜨립니다. 왜 그러세요? 갑자기? 차를 세운 기사는 뒷자리로 가서 숨을 못 쉬는 걸 확인하더니 바로 가슴을 압박합니다. 와, 이거 기사님이 이거를 하셨으니 감동이지. 도움을 요청합니다. 급성 심정지가 왔지만 다행히 이송 중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자, 소방관이 만난 최악의 사고는요. 길에서 쓰러졌는데 4분 안에 사망하는 급성 심정지 이런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만난 부부였는데 그 남편분이 방에서 주무시는 줄 알고 심정지 상황이었는데 그냥 아내분이 두고 봤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10분, 15분 봤는데 일어나지 않아서 그제서야 119에 신고를 했는데요. 결국은 이 골든타임을 놓쳐서 안타깝게도 남편분이 사망하신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저 아내분이 이 10분 정도, 15분 정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응급처치를 했다면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저희가 깨닫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오늘 이 자리에는요, 실제로 급성 심정지를 겪으셨는데 응급처치를 받아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신 분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48살 박규범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일을 겪으신 거예요? 언제 얘기예요? 제가 배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2017년 당시 촬영 현장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었습니다. 근데 당시 현장에 계시던 감독님께서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고 계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독님이 저에게 심폐소생술을 해주셨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와, 정말 천운이네요. 와. 근데 남궁희 선생님, 박규범 씨는 골든타임 내 심폐소생술로 응급처치를 잘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심장 기능이 정지되면 그 순간부터 뇌를 비롯한 모든 장기에 혈액 공급이 중단되고 이 상태가 3분에서 4분 정도 되면 이미 뇌 손상이 시작됩니다. 뇌 손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0분 이상 지나면은 사망에 이를 수가 있고요. 근데 이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게 되면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을 때 4.9%였던 생존율이 11.9%로 2.4배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급성 심정지가 왔을 때 CPR 응급처치가 굉장히 생사를 가를 정도로 중요합니다. CPR 하는 거를 이제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어떻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응급 환자가 생길지 모르지만 이분들이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할 거야라든가 내가 혹시나 잘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망설이신 분들이 좀 계신데 우리나라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 해서 이 사람이 선한 의도로 응급처치를 시도를 했을 때 응급 환자에게 안타깝지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이상 형사적인 처벌은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CPR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보지만 실제 하라 그러면 저희도 또 헷갈릴 것 같아서 이거 뭐 복습, 반복, 훈련이 계속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CPR을 직접 배우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PR 저희가 다시 한번 또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환자가 반응이 있는지 어깨를 두드리면서 확인해 볼 건데요. 부상을 입히지 않기 위해서 이분의 몸을 최대한 움직이지 않게 어깨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정신 차려보세요. 이런 식으로만 의식을 확인해 줍니다. 여기에서 의식이 없으셨을 때 다음 단계로는 주변 분들에게 119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요. 그냥 119에 신고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특정인을 지정을 해주시면서 자, 여기 분홍색 옷 입으신 분 119에 신고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신고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네네. 누구를 특정하면은 더 책임감을 갖고 하겠죠.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주 처치자 분께서는 이분의 호흡을 확인하셔야 돼요. 호흡을 확인하는 방법은 가슴, 배 쪽을 바라보면서 숨을 쉬고 계시다면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되겠죠. 네. 또는 코나 입 쪽으로 손가락을 갖다 대서 입김이나 바람이 나오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가슴 압박을 바로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네. 환자분하고 수직이 되게 팔을 쭉 펴서 한 손을 올려놓고 자, 다른 손으로 깍지를 껴서 손가락을 들어줍니다. 자, 손가락 들어주는 이유는 누르실 때 요 부위로 눌러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서 다른 부위를 압박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양질의 심폐소생술이 되지 않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정확하게 대주시고 손가락을 꺾어서 요 부위만으로 압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정확한 압박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유두선 2개를 선을 그었을 때 이 중간 부분에다가 압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속도로 깊이는 한 5cm 정도 들어가셔야 되고 그리고 분당 100회에서 120회 속도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조대원,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말로만 듣는 것보다는 좀 해보는 게 필요할 텐데요. 그렇죠. 오신 김에 우리 허한나 씨 너무 이거 좋아. 한번 익혀볼까요? 예. 자, 한번 괜찮으시냐고 확인부터 쭉. 이거 어깨를 어깨 치면서 괜찮으세요? 여보세요? 의식이 없으세요. 반응이 없어. 그러면 흰머리 생머리 여성분 예, 알겠습니다. 119에 전화해 주세요. 네. 그리고 손 가운데에서 여기에서 양팔을 쭉 뻗고. 발을 쭉 뻗고 오, 잘하신다. 힘 좋다. 근데 이거를 몇 분 동안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후방대는 올 때까지. 보통 이제 바깥에서 이런 심정지 상태가 벌어져서
이제 처치를 하시는 와중에 1분 30초 정도에서 3분 정도 되시면 이 구조자가 지치실 거예요. 끝까지나요? 네, 양질의 심폐소생술이 되지 않으니까 가능하면 다른 분과 2분 정도 되셨을 때 교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모든 상황에서 CPR을 하는 건 아니라고 좀 들었거든요. 네, CPR을 제대로 정확한 방법으로 했을 때는 늑골이라고 하는 흉골 근처에 있는 부위가 다 부러질 수 있어요. 네, 장기 손상이 올 수도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주셔야 합니다. 네, 코, 입, 가슴에서 숨을 안 쉰다고 느껴지면 무조건 CPR을 시행하시지만 주치자분들이나 단순 경련 환자 또는 빈혈이 좀 있으셔서 일반적으로 기절을 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좀 조치를 다르게 하셔야 돼요. 아 그러면은 이게 뭐 괜찮으세요 했을 때 반응이 없으면 일단 호흡을 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고맙습니다. 국내 암 중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은 암으로 특별한 증상은 없었어요. 사기를 받았습니다. 너무 무섭다. 진단받는 순간 사기, 폐암, 3세대 항암제로 타격한다. 3세대 표적 치료제만으로 폐에 있는 암 크기가 많이 줄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와, 엄청 줄었는데요. 폐암 예방을 위해서 10년간 매일 드시고 있다는 식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채널 A